서울에 사는 장민철님의 사연입니다. 아마 다른 집안도 비슷한 고민과 갈등을 겪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몇 달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을 대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저의 아들놈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작년 봄 갑자기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평범한 날처럼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민이 있다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항상 밝고 성실하여 크게 걱정할 일이 없었기에 조금 놀랐지만 충분히 들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입을 열고 꺼낸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요즘 어떤 종교 모임에 다니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에 저와 제 와이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종교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모임의 정체를 알았을 때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단체였고 아들 녀석이 그 모임에 빠져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와이프는 충격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 빠질 수 있어? 결국 와이프와 저는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날 밤을 꼬박 세워가며 애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아들의 태도는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그 조직에서 만났다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아들을 찾아왔고 집안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의 교리와 가르침을 설파했습니다. 아들은 이건 내 인생이자 내 선택이에요. 아빠 엄마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좋아요. 라고 말하며 우리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까지 집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아들로 인해 한없는 고통을 받으며 매일을 울음으로 버텨왔으나 더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 밤 며느리는 볼살이 쏙 빠진 얼굴로 저와 와이프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모임에 대한 집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함께할 수 없어요. 이 말로 그녀는 결국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변화를 보면서 집안의 불화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와이프의 심장이 안 좋았던 터라 그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와이프마저 외면했습니다. 엄마, 그 모임을 통해 전 정말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됐어요. 그것마저 부정하면 전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라며 자신의 신념을 고수했습니다. 갈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친구라는 사람이 집에 찾아오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는 저희 부부에게 자신들의 모임에 대해 설명하며 함께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 인생 망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까지 끌어들일 작정이냐 고함을 치며 그를 당장 내쫓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나머지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통첩을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네가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닌 것 같다. 적당히 해라.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더 단호해졌습니다. 그럼 그렇게라도 해서 아버지를 이해시킬 때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독립생활을 선언하며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나간 이후로도 그 모임 사람들의 집착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아들의 안부를 전하며 다시금 우리를 설득하려 듭니다. 아니, 가끔은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저희 부부의 평범했던 일상은 그렇게 돌이킬 수 없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 이렇게 금방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아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나마 있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후
저희 집은 그야말로 초토화된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끊임없는 스트레스로 인해 더 이상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저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버텨나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던 길에 우연히 동네 주민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말씀하시길, 사실 저희도 비슷한 사건을 겪었답니다. 우리 아이도 어느 종교 모임에 푹 빠져 모든 걸 버렸지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와 너무도 유사했습니다. 그 아이도 집을 나가고 가족을 등진 채 모임에 몰두했으며 가족들은 그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아이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꾸준히 연락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는 몇 년 후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아내는 아들이 돌아오게 할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우리와의 대화를 피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작은 메시지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저녁 아내는 아들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아들에게 꾸준히 보내었죠. 한편 저는 아들의 관심사를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인터넷과 책을 통해 그 모임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며 아들이 왜 그곳에 이끌렸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임에서 좋지 않은 점들을 명확히 밝혀내고 적절한 대처법을 고민해봤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아들을 되찾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아들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매우 짧은 글이었지만 저희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빠, 엄마, 잘 지내시나요? 저도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 저희의 노력을 덜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우리의 마음을 느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아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와도 된단다. 우리는 여기서 언제까지나 널 기다릴 거야. 네 선택을 존중하지만 우리가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워. 이 메시지를 보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서서히 저희와의 연락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서히 서로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모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는 순간 아들은 큰 혼란 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아들이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그를 책망하지 않고 충분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서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아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모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들 자신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를 지지할 것입니다. 결국 몇 개월 후 아들은 직접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점차 모임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길을 새롭게 찾아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간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번 사건은 커다란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이 없었다면 지금의 화해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금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일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